자, 함수 fx가 이런 무리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a가 2분의 3 이상이다. 근데 a가 요 x의 개수로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집합 2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는데 gx는 f가 f 인버스보다 작을 때는 f고 f 인버스가 fx보다 작을 때는 f 인버스다. 그러니까 f하고 f 인버스 역함수 중에서 그 구간에서 더 작은 함수 값을 갖는 함수를 따라가는 것을 g라고 따로 정의를 한 거죠. 자,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연수N에 대해서 함수 gx의 그래프와 직선 y x-n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했을 때 h1하고 h3은 같고 h2는 얘네보다 크다. 이런 걸 만족한다 이거죠. 이때 G4는 얼마냐 그런 거죠. 자, 뭐 상당히 복잡합니다. F 있고 G 있고 뭐 H 있고 뭐 이제 세 개의 함수가 막 나와 있는데 일단 F에서부터 이 함수가 시작되는 거니까 이 F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근데 F를 그려보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A가 2분의 3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 양수고 얘도 앞에 개수도 양수니까 일단 이렇게 x축 오른쪽 방향으로 위로 가는 함수인 건 맞는데 지금 a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지금 무리 함수를 말이야 일단 표준형으로 변형을 해볼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a의 x-a분의 3 플러스 2 이게 표준형으로 변환한 거죠. 근데 a가 2분의 3 이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가 2분의 3 이상이면 a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수직선에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2분의 3보다 큰 값을 역수를 취하면 얘는 0과 2분의 3 요 사이에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음수가 되진 않을 테니까 더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a분의 1이 이 역수를 취해서 3분의 2 0 요 사이에 들어온다. 근데 딱 3분의 2일 수는 있겠죠. a가 딱 2분의 3이면 a분의 1은 딱 3분의 2가 될 수 있지. 자, 여기다가 다시 3을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3이 0에서 2 사이다 하는 거죠. 이 a분의 3이 왜 중요하냐? 이게 꼭지점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정도로 그려보겠습니다. x, y, 제로 해놓고 자, 지금 보면은 이게 a분의 3,2가 꼭지점이거든요. 그래서 2가 중요해. 그 다음에 a분의 3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0과 2 사이에 있는 애란 말이야. 한 요쯤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자, 요거 그죠? 그럼 a분의 3,2라고 하는 요 점이 꼭지점이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함수란 말이에요. 응? 이게 바로 이제 f지. 그럼 f 인버스는 뭐냐? f 인버스는 이거의 이제 역함수니까 초록색으로 해본다 그러면 y 콜 x면은 우리가 회색으로 그려보죠. y 콜 x면 요 2,2하고 0,0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되거든. 그죠? 얘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초록색으로 그려보자. 그러면 한 요쯤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점 지나겠죠? 요렇게 가는 요런 함수가 이제 f 인버스가 돼요. 그죠? 자, f하고 f 인버스를 지금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a 값이 뭔지 모르니까 뭐 정확하게 요 교점의 좌표가 어디다 이런 것도 좀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g라고 하는 함수를 2 이상에서 정의한다. 2 이상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 요 라인보다 이제 오른쪽에서 정의를 하는데 f하고 f 인버스 중에서 더 작은 거를 의미하는 거죠. 같거나 더 작은 거. 이건 조금 굵은 색으로. 그러면 뭐냐 하면은 조금 굵게 할게요. 이거. 그럼 뭐냐면 2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는데 더 작은 거니까
요렇게, 그죠? 요 구간은 F 인버스를 따라하고 여기서부터는 F가 더 작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무슨 낫처럼 생긴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건 계속 증가해요. 사실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속 증가합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증가폭이 둔화될 뿐이죠. 요게 이제 뭐냐면 g라고 하는 함수인 거죠. 이게 gx, 그죠? 이렇게 꺾여가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n이다. 자, y 콜 x-n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y 콜 x 이걸 갖다가 아래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얘하고 이 까만 거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hn이라고 하자 그랬는데, 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죠?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될 거죠. 그죠? y 콜 x-n. 그러니까 이거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교점이 이쪽에서는 안 생기고 여기서만 계속 생겨요. 계속 생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점의 개수가 한 개죠. 그러니까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점은 계속 한 개고, n이 좀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접할 수도 있고, 그죠? 여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 둘, 셋. 교점이 최대 3개까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긴 안 만나고 이렇게 돼서 교점이 2개도 있을 수 있고, 요 점을 지나면 교점이 1개인데 그때는 n이 0일 때잖아요. 그지? 이 점은 무조건 y 콜 x 위에 있으니까, 그죠? y 콜 x 위에 있으니까 여기를 지날 때는 교점이 1개. 물론 이제 a분의 3이 뭐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뭐 모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상황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봐, n이 자연수라 그랬거든? 그죠? 자연수 n. 그러면 얘는 안 되고 얘보다 조금이라도 내려가는데, 그럼 교점이 일단 2개입니다. 그죠? 교점이 1개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h1이라는 거는 1만큼 내려갔을 때인데, 1만큼 내려갔을 때 이렇게 될지 뭐 이렇게 될지 뭐 이렇게 될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만큼 내려갔는데 벌써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교점의 개수가 1개지. 만약에 얘가 교점의 개수가 1개다 그러면 h3도 1개일 수 있어. 근데 갑자기 그 사이에 있는 h2는 2개다. 가능합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2개가 있을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겠냐? 지금 가능한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h1이 말이죠. 이거 좀 다시 지울게요.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지금 이게 1, 1 돼가지고 같고 얘가 그거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예요. 1, 1, 그러니까 h1, h3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2가 있는데 걔도 교점이 많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물리적으로. 그럼 뭐가 가능할까? 가만히 보면은 일단 h2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교점의 개수가. 그럼 요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개를 지난다는 거지. 근데 h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 안 내려간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교점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한 요 정도 되는 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h1이. 지금 분위기 봐도 그렇죠? 그럼 교점이 2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2개가 되면 h3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가면은 1개밖에 안 되니까 또 둘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2개가 되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접할 때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서로 다른 점의 개수니까 이게 2개가 돼. h1, h2가 둘 다 2개가 되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h1, h3가, 그럼 h2는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얘가 약간 굵은 걸로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얘가 하나, 둘, 그리고 안 만나면 뭐 이제 h1하고 똑같은 거고, 여기서 하나 더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여기 딱 요 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약간 옆으로 가더라도 3개의 교점을 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요 경우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일일이 나눠서 다 요거를 체크해 볼 필요도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게 가능한 경우 하나를 딱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것이 가능하겠다. 요 사이에 1과 3 사이에 2가 있는데 걔가 여러 개의 교점을 갖는 경우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3개.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1일 때하고 3일 때는 좀 유동성이 있어요. 그죠? 약간 올라가나 약간 내려가나, 뭐 그렇죠? 2도 그렇고 약간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 차이가 없을 수가 있는데, 3인 경우에는 무조건 접해야 되니까 접하는 건 딱 한 가지 경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럼 접하려면 지금 보면 요
F 인버스하고 접하는 거지 F하고 접하는 게 아니라, 그지? 이 G의 부분 중에서 F 인버스인 부분이 있고 F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F 인버스인 부분하고 접하는 거야. 그래서 F 인버스를 일단 구해야 돼. 자, F가 y 이퀄 루트 ax-3 플러스 2 요건데, 요거 역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xy를 바꿔야 돼 이거. 그래서 x는 ay-3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x를 1로 넘기고 양변을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ay-3 따라서 뭐야? ay가 x-2 제곱 플러스 3이 되고, y는 a분의 1에 x-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3이다. 요게 이제 바로 f 인버스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x가 2 이상 에서 정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f 인버스에서 이 f 인버스하고 뭐야? n이 3일 때 y 이퀄 x-3하고 접한다는 거지. 그죠? 얘하고 누구하고 y 이퀄 x-3하고 접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접할 때는 뭐야? 두 개 연립해서 풀어가지고 2차 방정식 하나 만든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우리가 그거 이용하잖아요. 그렇게 하자 이거. 식이 좀 더러운데. 자,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놓으면 다시 다 써야 되나? x-2의 제곱 플러스 a분의 3은 x-3. 자, 이런 경우에 a를 양변에 곱하는 게 좀 편하겠죠? a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3은 ax-3a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자,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3 이걸로 넘길까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3a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다시 정리하면 칸이 좁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a의 x 1차항 여기 두 개 있죠 지금. 그 다음에 7 플러스 3a가 0이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고, 요거의 판별식이 제로란 말이야. 그죠? 요거의 판별식 여기다 적읍시다. 여기다 판별식, 요 좀 색깔을 달리해야 되는 헷갈리니까 짝수 판별식은 못 쓸 것 같고 그냥 판별식 쓰면은 4 플러스 a b의 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c 7 플러스 3a 요게 0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여기서 a 값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a 값을 구해보면 식 더럽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8a 그죠? 플러스 16 얘는 마이너스 4, 7에 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3, 12a 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요 a에 관한 2차 방정식 아닙니까? 요거 정리하면 칸이 이렇게 좁아. a제곱 마이너스 뭡니까 4a 이거는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뭐야? a 마이너스 6이 12 하면 되겠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뭐야? a가 마이너스 2 또는 6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a가 어쨌든 1.5보다 크니까 마이너스는 안 될 거고 a 값이 6이다. 이 a가 6이다 라는 거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왜냐면 이 함수 f가 정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가 6이라는 거를 정할 수가 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뭐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a가 6인 걸 알아서 이제 f도 정해지고 f 인버스도 정해졌죠. 그럼 그게 바로 g잖아, 그죠? f 인버스하고 a로 이제 합쳐서 만드는 게 g니까 지금 g4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4라고 하는 값이 이 꺾인 점 여기죠, 여기 얘보다 지금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중요해. 왜냐면 오른쪽에 있으면 f에다가 넣어서 구하면 되고 4가 만약에 얘보다 왼쪽에 있으면 f 인버스에다가 넣어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을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요 점을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요 점은 어떻게 구할 거냐? 요 점은 지금 얘하고 얘, 그러니까 f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이니까 y 이퀄 x하고 f나 f 인버스하고 둘 중에 어느 하나랑 연립해서 풀면 되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무리 함수보다는 2차 함수에 조금 익숙하니까 아까 어디 갔습니까? 여기. 그죠? f 인버스 아까 구해놓은 거 있죠, 이거.
근데 우리가 a가 지금 6인 걸 찾아냈으니까 여기다 6,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일로 와서 자 어떻게 됩니까? y는 6분의 1의 x-2의 제곱, 그죠?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거하고 y 콜 x하고 요거의 교점을 구한다. 물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원래 이 참수는 이렇고 얘하고 교점 하고 구하면 y 콜 x와 교점은 원래는 교점이 이제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만 우리가 취하면 되겠죠? 얘가 날개 오른쪽이니까. 자, 그러면 연립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얘하고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는데 이것도 분수가 있으니까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합시다. 그럼 뭐야? x-2의 제곱 플러스 이쪽은 3되고 이쪽은 6x,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합시다. 그럼 6x는 0. 요 방정식을 풀면 교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6x는 0이다. 그럼 뭐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이지? 불행히도 인수분해가 안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 이제 근의 공식으로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x는 짝수공식 씁시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야?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해가지고 5 뿔마 이거 뭐야? 이 7 빼면 18인가? 그죠? 18은 3루트이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라는 거냐면 5 플러스 3루트이다. 물론 5 마이너스 3루트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쪽에서 이 포물선이 이쪽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큰 거를 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 플러스 3루트를 기준으로 왼쪽은 f 인버스를 따라가고 오른쪽은 f를 따라가는 함수가 g거든. 그래서 g4라는 건 이제 어디 있는 걸 알았냐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4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는 거야. 지금 이쪽에 4가 있어. 그럼 g4는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되는 거지. 바로 요 함수, 그죠? 요 함수에다 넣으면 돼요. 요 함수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y, 그러니까 뭐 이게 y라기보다는 이제 g4죠. g4는 6분의 1 4-2 제곱 플러스 2분의 1. 요걸 구하면 요거의 함수값, 4일 때 함수값이 나오는 거죠. 이게 g4다. 얼마입니까 이거? 2의 제곱이니까 4. 6분의 4니까 3분의 2.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얘는 6분의 4 플러스 3이니까 6분의 7 되고요. 그죠? 요게 바로 이제 G4의 값이 되는 거죠. 그게 P분의 Q인데 요게 이제 요게 P고 요게 Q. 뭐 요런 건 흔하죠. 두 개 더해서 따라서 P 플러스 Q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13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무리함수, 역함수, 이 2학기 부분에,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부분에 그 함수 파트의 유리무리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와 엮어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하게 엮어놨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이거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고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디냐면 바로 요 문장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 문장 해석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워. 내가 보기엔. H1, H3은 같은데 1일 때랑 3일 때랑 교점의 수가 같은데 뜬금없이 그 중간에 있는 2일 때 교점의 수가 더 많다? 그럼 어떤 상황이야 그게? 그래프에서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하나 뭐 2개, 3개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림상. 그래서 이게 2개, 이게 3개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걸 찾아내는 거. 요 부분이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전형적인 말하자면 변별력 문제,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꼭 한번 정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번쯤 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